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3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힘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50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시장. 전문가님 오늘 배 집어넣으라고 하시네요. 네? PD님께서. 배 집어넣구나. 죄송합니다. 요즘 좀 이렇게 몸이 좀 좋아지고 많이 먹고 여러분들 겉행신 덕분에 네. 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도 좀 회복 중이고요. 아이고 잘 됐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좀 어떻습니까? 네. 자, 저기 제 소개 프로필 보면은 빨강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전문가하고 들어가 있죠. 네.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양봉에는 매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경 매수하지 않는다. 추경 매수는 하지 않고 단타도 하지 않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단기 스윙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테마주의 시선을 4년 동안 하면서 잊지 않는 매매로 이제까지 방송을 끌어왔습니다. 벌써 4년이나 벌써 4년 됐어요. 우리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점심에 15시 방송하다가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갑자기 저희 회사에서 밤 11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밤 11시에 월요일 방송인데 네. 그럼 월요일 오전에 네. 우리 12시 방송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녁에 11시 방송하고 또 집에 가서 이빨 닦고 이거 누워있는데 눈 뜨면 또 11시 방송이에요. 그래요. 왜 방송을 이렇게 짰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점심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점심 방송, 수요일 점심 방송 15실 테마주의 시선은 다음 주 월요일 11시로 옮겨 간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지수 상승이 또 아닙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투심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 이 부분은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네. 그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네. 뭐 엄청 올라가더만. 엔비디아가 근데 사실은 지금 3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반등이 들어올 타이밍인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7% 가까이 올랐네요. 10%까지 올라갔는데 네. 올라가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 전부에 투심을 못 시키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주들만 해도 사실 지금 삼성전자 거의 그냥 강보합권이고 SK 하이닉스만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올라가잖아요. 5% 넘게 네. 오르고 있네요. 사실 엔비디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저거 호재에 있어서 상승한 줄 아십니까? 네.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3, 4일 동안 조정됐으니까 네. 이제 한번 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호재도 없이 그냥 올린 거예요. 저렇게 올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가고 네.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가니까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엔비디아가 저렇게 올라갔고 이게 나스닥이 1% 정도 상승했다고 하면은 이거 누가 보면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누가 보면은 부장인 줄 알겠네. 안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필라델피아 엔비디아가 나스닥만 올린 것뿐이지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내 증시 시장은 외국인들이 그냥 삼성만 사줄 뿐이고 아직도 시장은 재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재정 비율 다시 해야 돼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투심은 조금씩은 견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무조건 떨어져야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주가도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수급이 분산이 돼가지고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견인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이닉스 떨어져야 합니다. 전문가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쨌든 5.3% 정도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전고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한 4거래일 정도는 좀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네.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좋을까요? 정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를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네. 더 여러분, 가지 않을까요? 더 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저거는 정상적인 상승은 아니잖아요. 너무 돈을 많이 그냥 올랐다. 꾸역꾸역 올리는 거잖아요. 네.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000명이 산다고 해도 호가창에 티 별로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SK 하이닉스 쪽은 수급들이 다 분산이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제일 저점이고 올라갈 기술적 반등 타임인 종목들이
당연히 소외받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장이 악재가 있어서 개별 종목들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간에 갑자기 동해가스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지 않나, 수급을 다 빨아먹으니까 수급을 빨아먹으니까 특정 우량주만 지수만 높이는 거이지 나머지 종목들 치면 어떤 상황입니까? 산손장입니다. 산손장. 네. 산송장이다. 지금 그렇다면 SK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3, 4거래일 정도 조정 끝에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사실 지수가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을 하면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뭐 보합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700개 가량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제 중소형주들이 과거보다는 약간은 버텨주고 있지 않나 싶은 시장인데 사실 저는 중소형주들이 오르고 있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면은 네. 아 중소형주 좀 오르는 날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조그만 종목들로 뭐 아, 거의 그 1년 혹시 지하철 타고 갈 때마다 어이씨 그랬던 종목 그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우리 윤주희 아나운서 항상 지하철 타고 가면은 이 종목 뭐 좋은 호재 있어도 안 올라가요 뭐 하면서 엄청나게 투덜투덜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보통 아나운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우리 좀 뭐 TCT 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근데 좋은 종목인데 뭐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데도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간다는 거야. 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서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아 우리도 이런 종목 이제 뭐 MA나 뭐 MA 인수나 M&A? M&A 죄송합니다. 요즘 혀가 돋고 있는 것 같아. M&A 그다음에 요거 네. 인수하는 방식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거요 뭐 상승이 됐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번 증권 리포트에서 얼마 맨날 간대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고 있습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한다고 했어요. 아. 환율이 떨어져야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주가가 올라간 걸 또 언론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투심 개선 전망 뭐 이렇게 올린다. 올라가면 매번 늘 똑같은 소리 레파토리. 레파토리야 맨날 레파토리니까 사실 맞아요. 투자자들이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지금 만약에 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막 한 달 전에 나온 뉴스가 만약에 오늘 다시 새롭게 뜬다고 해도 저희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그 없고. 뉴스가 맨날 그 뉴스예요. 그래요. 늘 새로운 똑같아요. 것도 없고 그래도 오늘 사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뭐 파운드리 뭐 공정에서 뭐 오류가 네, 있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삼성전자에서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어쨌든 사실 뭐 간밤에 엔비디아는 급등을 했는데 그렇지. 오늘도 역시나 SK하이닉스 혼자 움직이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전문가님은 환율이 아직 너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솔직히 한 1년 전만 해도 네. 외국인들이 환율에 따라 가지고 사는 종목이었어요. 네.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엄청 사용하고 뜨겁게 좋아합니다. 환율에 따라 가지고 환차익이 또 심하죠. 환율이 낮으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빼버리죠. 외국인들 네. 입장에서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환율이 못해도 환율이 1,300원 초반까지는 떨어져야 삼성전자 주가가 못해도 9만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금리 인하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네. 환율이 무조건 1,300원 초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전문가님 금리가 인하가 돼야지 환율도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네. 금리가 인하가 되고 나서 환율이 네. 떨어지는 것보다 네.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 이게 기대감이 되고 안전자산인 달러가 가치성이 조금씩 올라가야 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님은 한 12월 정도로 금리 인하 시점 보고 계신가요? 저는 12월 달로 보지는 않고요. 9월? 저는 9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9월 달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네. 4달 전에 우리 방송 매번 봤던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6월 달 금리 인하 없을 거고. 그럼요. 미리 우리가 3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9월 달에 한 번에 금리 인하하는 게 좋다. 근데 이 시장이 네.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 경제가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요? 너튜브에 뭐 이렇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한마디 하고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코스피가 3천이 넘고 삼성이 13만 원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금리 인하는 3번이라고 했죠. 그러면 3번인데 미국 고금리가 지금 5.50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미국에서 금리 올랐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 0.50, 1.00 그랬잖아요. 비스텝이 0.259.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는 3번은 나누겠다.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5.50에서 4.75 정도 되겠네요. 네, 만약에 이 연준에서 빅 스텝, 베이비 스텝으로 0.25로 하면은 3번 나눠도 5%라는 거야. 5%인데 네. 어떻게 코스피가 3,000원 지나가고 어떻게 삼성이 13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고금리가 5.50이면은 여기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1%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 3번 나눠도 미국 고금리는 2.50이 하는 거예요. 네. 2.50인데도 예전에 제휴금리가 0.252 때만 해도 코스피가 3,100까지 갔는데 지금 어떻게 3번 나눈다고 해서 코스피가 어떻게 3,000원 가냐 이거예요. 지금 과거에 코스피가 3,000까지 갔을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0%대였다. 그렇죠. 지금은 금리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뭐 2번을 내린다고 해도 뭐 여전히 5%대, 많이 내려봐야 4%대 그렇지. 후반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도 여전히 기준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삼성전자가 12만 원, 13만 원 간다라는 건 너무나도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정도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환율이 좀 떨어지고 나면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수가 있다라고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은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정도에는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셨고 네네. 삼성전자 주가 올해 말까지 네. 얼마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6분까지 아니 16분이 안 되죠. 네. 지금 PD님이랑 약간 PD님 헷갈렸어요. 얘기하신 거래 모르고 따라했네요. 네. 저기 뭐냐. 얼마까지? 자,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못해도 한 9만 3천까지는 가지 않을까. 오, 올해 말에 9만 3천 네, 원까지? 9만 3천까지. 코스피가 9만 3천까지 가면은 네. 코스피도 자연스럽게 2,900을 넘을 수도 있어요. 오. 왜냐면 삼성전자 주가하고 네. 코스피 지수하고는 똑같은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네. 어느 정도 9만 3천 원까지 가면 코스피도 2,900을 지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네. 지금처럼 진짜 하이닉스처럼 네. 특정 우량주로만 이렇게 올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하이닉스만 가면은 사실 네. 삼성전자 9만 3천 가기 힘들다. 아니 사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하이닉스하고 갑자기 중간에 동해가스에서 한국가스공사, 코스피 시가총액 네. 이거 이 두 종목만은 그냥 특정 우량주 그냥 지수만 높였는데 네. 3년 전에 코스피 2,800일 때 여러분들 계좌하고 지금 2,800일 때 계좌하고 똑같나요? 다르죠. 편이잖아요. 근데 네. 자꾸 무슨 2,800 넘으면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난 이해 못 하겠어요. SK하이닉스 정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같은 반도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주식 삼성전자 올해 말까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9만 3천 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아마 2,900까지는 삼성전자와 함께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중에 사실 살짝 깜빡했는데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많은 정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많은 정보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가실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어떤 시황에 대한 정보들 저희 생방송보다도 더 빠르게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들, 매수가, 목표가도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고민 있으시면 또 들려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실시간 확인하면서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안 찍히는 동안 조은가님이 코를 파셨는데 급한 거 왜 얘기해? 아이씨. 조은가님 그래서 네. 이제 오늘도 준비되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네. 리비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 리비안이 한번 해봅시다. 폭스바겐이요.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7조 달러. 지금 시간의 거래
거래에서 4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 제2의 테슬라라고 할까요? 테슬라 그쵸 제2의 네. 테슬라죠. 테슬라의 대항마죠. 그렇습니다. 리비안의 대단하죠.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자 지금 사실은 전기차 수요 둔화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근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쵸. 여기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테슬라의 성장도 굉장한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리비안도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코캡 상한가 들어갔고요. 에코케는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됐죠. 그렇습니다. 뭐 유진 테크놀로지, DY, 대원화성, 폴라리스 세원 같은 종목들이 바로 오늘 장에서 리비안 관련주로 급등한 종목들인데 전문가님이 이런 리비안 관련주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 리비안 관련주에 우리 종목도 있죠. 오, 우리 종목이라 하면 TC스티도 있죠. TCC 스틸도 리비안 관련주인가요? 네,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어떻게 엮여 있죠? 자, 여러분들 일단 에코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볼게요. 자, 에코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에코캡은 이제 지하철에 지하철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리비안 쪽에 네. 이제 바퀴 와이어 오딩이 하고 있습니다. 오. 와이어 오딩.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이제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이제 와이어링 하네스하고 이제 타이어를 공급을 해요. 직접 오. 리비안에다가 네. 리비안에다가 직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캡은 다이어트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삼진 AD. 이 삼진 AD 같은 삼진 경우는 L&D. 이제 삼성 SDI. 그러니까 즉 삼성 SDI하고 리비안하고 같은 협력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진 AD에서 오일 피터를 이제 삼성 SDI한테 공급을 하고 삼성 네. SDI가 리비안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삼진 AD는 오늘 좀 윗꼬리 달리고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빠졌어요. 그리고 우리 TC 스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TC 스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시가 3%부터 시작해가지고 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네요. 네, 7%까지 올라갔지만은 오늘 그래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TC세태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안하고 SDI하고 같은 협력사입니다. 그러면 같은 협력사면은 이 삼성 SDI는 네. 원통형 배터리를 리비안한테 공급을 하죠. 그리고 그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니켈 금간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CCT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TCC 스틸이 오늘 왜 올랐나 사실 요즘에 좀 빠져가지고 반등을 하는 건가 했는데 리비안 관련주로 엮여 있군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리비안으로도 상승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 리비안의 모멘텀에 따라 가지고 TCCT 상승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놀라지 마세요. 네. 리비안이 지금 프리마켓에서 몇 프로죠? 40% 넘게. 40% 넘게 되었습니다. 48%. 자, 그러면은 오늘 미국장에서 네. 리비안이 정규장이 10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10시 반부터 시작하고 네네. 그리고 오늘 시간으로 현 시간으로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6시부터 프리마켓을 이제 보시면 돼요. 오. 시간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그때부터 이제 시간애가 체결이 됩니다. 네. 리비안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장 같은 경우는 10시 반까지 리비안이 40% 이상을 좀 지탱을 해준다고 하면은 네. 이게 단장 빼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리비안이 주가가 또 치고 올라가면은 공매도 쇼커버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게임스타처럼. 네. 게임스타처럼 쇼커버닝이 된다고 하면은 리비안 주가가 내일 못해도 한 18, 19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내일 리비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리비안이 시간 외에서 거의 50%가량 급등을 했는데 미국 정규 시장에서 한 번 더 거의 뭐 한 20%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일까지도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그렇죠. 유망하고 말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또 동해가스처럼 투시면 쏠리는 거야. 투시면 쏠려야 돼 반드시. 오. 동해가스전 관련주들이 오르게 되면 사실 이런 종목들은 또 약간 수급이 뺏기게 될 텐데. 그러니까 내일 산업자원부 그 만약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은요 마이크를 뺏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마이크 뺏어야 된다고 하셨고, 자 TCC 스틸 저희가 매번 여러분들께 이 종목 너무나도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번에 또 리비안 관련주 이슈가 엮이면서 오늘 장중에 거의 8% 가까이 상승 나왔다가 뭐 아쉽게도 지금 대장주 한두
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꼬리가 좀 달렸는데 오늘 TCC 스틸도 지금 5%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캔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삼성 SDI가 또 리비안에 직접적으로 고객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는 에코캡이 상한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대원화성도 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도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따라서 올라줄 수 있는 종목 중에 TCC 스틸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역시나 내일 리비안이 정규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경우에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종목이 그래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니 참 안심이 됩니다. 그 안심이 되면 뭐합니까? 저 중간에 하이닉스가 수급을 훔쳐가고 하이에나 관련주가 수급을 훔쳐가니까 네. 진짜 종목 이름 말 그대로 TCC 스틸 돈은 스테이 가잖아요. 돈이 스틸 당했어요. 상승하기만 하면은 TCC 스틸 이름처럼 돈은 자꾸 스틸 해가지 않습니까? 다시 스틸을 해오자. 그러니까 다시 스틸 해와야죠. 이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리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 리비안 관련주 이야기를 하다가 TCC 스틸까지 갔는데 어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굉장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 저희가 콕 집어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정보들 무료로 다 아낌없이 드리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은 아나운서님, 그 네. 무료로 한다고 하면 난 뭐 먹고 삽니까? 근데 무료니까 무료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미국에서 네네. 이 실업률 때문에 네. 좀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동안 금리가 뭐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드디어 약간 긴장감을 주는 게 바로 이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실업률이 너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있고 여는 총재들이 잇따라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의 노동시장 그동안 너무나도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좀 꺾일 것 같다. 변곡점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긴축 정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를 좀 걱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전부터 노동시장이 악화가 되면 금리 인하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실업률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파월 연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파월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죠. 노동시장 악화되면 금리 인하 할 거고요. 오. 와, 저 장면은 진짜 잘 정리해서 오셨습니다.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노동시장이 악화가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노동시장이 증가가 되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너무 좋다.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네. 이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 할 때 쓰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노동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네. 경기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우려, 고금리 유지가 또 될 거라는 상황에 또 시장은 또 떨어지고 환율도 네. 하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번 PCE 지표 같은 경우는 노동 시업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이번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네. 경기 부양책과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정책성을 다시 내놓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미국의 구체 금리가 떨어지겠지. 네. 미국의 구체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이 떨어지면은 그 네.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시장으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국내 증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구체 금리가 금요일날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월요일부터는 환율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잘 참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만 잘 참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연준도 다 똑같이 비둘기도 아니고 네. 매파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투자하시는 분도 다 성향도 틀리겠지만 네. 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성향이 다 틀려요. 그럼요. 다 틀리기 때문에 반은 찬성하고 반은 또 반대하고 이거는 이 안에서 금리도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금리 부분에 박스권에 갇혔다고.
국내 증시. 금리가 박스권에 갇혔다. 거미줄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미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거미줄만 보면 아주 갈기고 싶어요. 이제는 거미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거미줄에서 이제는 빠져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투자자분들이 모르겠어. 내가 이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은행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만약에 3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물렸다고 해도 네. 그 돈으로 네. 은행에 가가지고 요즘 고금리가 7% 8% 나와도 네. 그 고금리가 7% 8% 나오지가 않아요, 이자가. 세금 다 빼고 하면 3%밖에 안 나와요. 네네. 그러면은 6개월, 7개월 물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7% 8% 수익이 나온다고 하면은 은행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야지. 주식을 하겠죠. 그래야 주식을 하는 거지. 네. 뭐 이거 뭐 주식 방송 보니까 다 난리더만. 막 몇십 프로 수익, 몇백 프로 수익, 뭐 무슨 기법, 뭐 저와 함께 하시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국산 자동차 탈 겁니까? 저하고 같이 하면 외제차 탈 수 있는데 말 같은 소리 해야지.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해주는 거는 네.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테마주의 시선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수익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지키실 수 있게 최소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더 나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게 최대한 안전하게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온 방송입니다. 그래.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 잘 알아주고 계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금요일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밤에 미국에서 PC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에서 굉장히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됐다라는 부분이 확인만 된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은 걱정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그래도 내일까지는 리비안 관련 이슈가 있어져서 우리 시장이 또 버텨줄 수가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시장도 약간은 둔화가 되고 있어서 미국에서 정말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차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다가온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고 눈만 뜨면 엄청 일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요. 지난주였나요? 2주 전이었나요? 테슬라 주주총회 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가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엔비디아 주주총회 영향 정말 표정 무슨 표정이시죠? 전환사 잘 안 한답니까? 거기는 유상증자나 이런 거 안 한답니까? 엔비디아는? 왜요? 그냥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가지고. 떨어졌으면 좋겠다고요? 떨어져야죠. 엔비디아가 떨어져야 국내 증시가 살 수가 있는데. 투심이 그쪽으로 계속 지수가 견인이 되고 있잖아요. 주가는 항상 영원한 게 없어요. 주가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는 진짜 테슬라보다도 더 길게 올라갔던 건데 주가는 진짜 영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도 네. 이 네. 주주총회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네. 있겠지만은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안 좋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반도체하고 AI주. 나는 어제 엔비디아 6% 정도 상승했고요. 오늘 AI주하고 반도체주들이 다 상승할 줄 알았어. 맞아요. 근데 쭉쭉쭉 하이닉스와 뭐 일부 종목 일부 종목만 상승하고 다 떨어지더만. 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지금 매매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주주총회 한다고 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주들 국내 시장에서도 뭐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할 시기가 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더 크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국내 이슈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전문가님. 네. 민주당에서요. 네.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K칩스법이라고 해서 네. 우리 반도체주들 뭐 열심히 투자해주겠다라는 법안을 마련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100조 원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금투세나 폐지하세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반도체 시장에 좋을 거 아닙니까? 저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래요? K칩스법. 이제 우리 아나운서 잘 준비해 왔어요. 네. 내가 저 할 말 좀 한번 해봅시다. 네네. 그 K칩스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정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부터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소하죠? 해소를 하려면은요. 네. 이쪽 반도체 쪽에 100조 원을 지원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삼성전자를 키워주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업체들은 네. 삼성전자한테 다 물건을 제공을 해요. 어. 물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100조 원 지원 안 해도 삼성전자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에 이걸 납품하는 HBM하고 유리기판 이 납품하는 주가들은 다 띄울 수밖에 없어요. 다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반도체 100조 원을 지원을 해봤자 뭐합니까? 주가는 안 떠지.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으로만 지원을 해주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하게 도와줘야 돼요. 미국의 상장을 네, 도와줘야 삼성전자는 된다? 미국에 상장돼야 돼요. 삼성전자가 뭐 미국 시장의 상장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없죠. 없지만 네.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그래야 반도체가 어.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심에 계속 네. 끌어다니지 않는 거죠. 아.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네. 왜 TSMC 대만이나 있는 것도 있고 중국에도 네. 화웨이나 이런 애도 미국에 상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제가 삼성전자를 사양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전 세계 파운드리가 2위이고 아무리 삼성전자가 요즘 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뭐 100조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반도체 전체를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상장을 시켜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달러를 벌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미국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이 되면서 전 세계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합니다. 관심을 받고 이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삼성전자 주가를 산다고 하면은 네.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뭐 삼성전자가 우리 증시를 떠나면은 대장이 떠나는 격이기 떠나서는 안 때문에 되죠. 그렇게 포스코 같은 경우도 네. 미국에도 상장되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상장이 네, 되는 동시에 건가요? 상장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신 삼성전자고 하지 말고 삼성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도 상장을 시키고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어야 네. 어느 정도 투심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도 정상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거지. 그 100조 원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금투세부터 없애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대만에 잘 나가는 엔비디아, TSMC 같은 기업들 전부 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우리 삼성도 역시나 미국 시장에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지금 뭐 민주당에서 K칩스법보다 더 강화된 반도체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지원도 좋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이 뭐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나간 SK하이닉스 이제 3년 동안 뭐 실적이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162조 원인데 현대차 그룹의 상장사 12개 상장사 시총을 다 합쳐도 이제 SK하이닉스 하나의 몸집이 더 크다고 하고 올해 6월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목표 주가가 31만 원까지 상향이 됐다고 하던데 SK하이닉스가 지금 오늘 23만 7천 원대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앞으로 한 7, 8만 원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목표 주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가봐야 한다. 네, 가봐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저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또 우리 시청자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뭐라고요? 하이닉스 살까요? 어제 저녁 때쯤이었어요. 네. 메일이 왔어요. 하이닉스 살까요? 에코프로 살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카나 사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사겠습니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종목을 불안해하면서 사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봉, 주봉, 월봉 차트상 다 망가진 에코프로 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럼 에코프로 사야겠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근데 느낌이 싸한 거야. 왜요? 근데 저녁 10시 11시쯤이었어요. 네. 11시쯤에 이제 와이프가 오빠 그 미국 증시 확인한 다음에 맞다. 내가 그때 아이 재우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봤는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거야. 와. 이거 하이닉스 또 상승하겠구나. 그렇습니다. 네, 상승하겠구나.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은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수급이 그쪽으로 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수급이 이타에 나와야 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수급이 이탈이 된다고 해서 그 2차 전지 쪽으로만 수급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은 떼이는 거야. 그 수급이 나와서. 떼어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투심이 나와는 거고 네. 지수가 올라가는 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종목이 아니더라도 네. 2차 전지가 시장에 올라가면은 시장 전체 분위기를 잡아요. 솔직히
동해가스, 네. 그리고 화장품, 뭐 전선주,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리고, 굉장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스. 네. 이런 종목들이 사실 지수를 전체적으로 투심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들 일부 종목들만 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품절주가 돼버린 거예요. 품절주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의 품절주들이 약세장에서 자기들만 올랐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다 품절주가 돼버렸던 거예요. 네. 화장품, 미용기기, 전선주 이 종목들이 다 그냥 하이니스가 진짜 품절주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상승했다고 그랬지만 수급을 다 뺏어 가잖아요. 수급 하이에나. 국내 시장이 정상적으로 되려면은 네. 이 하이에나들이 자꾸 수급들을 다 뺏어 가요. 어허. 그러니까 네. 저는 무조건 하이니스가 이탈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사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반박을 할 수가 있어요. 야, 하이니스 저거 뭐냐? 하이니스 저거 떨어져야 한다고? 야, 하이니스 올라가고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안 되는 건데 하이니스 여러분들 수익을 봐봤자 여러분들은 그냥 도박인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 본인의 투자를 종준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은 합니다. 네. 하지만은 시장이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한쪽으로만 엔비디아 상승했으니까 SK 하이닉스 올라가는구나. 그건 누구나 다 사지. 우리 아들도 사겠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거에 대비하는 게 주식 투자이고 우리는 앞으로 상승하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그동안 수급을 다 빼앗아갔던 섹터들이 좀 빠져주고 수급이 분산이 돼야지 시장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수급이 이동해야 할 곳은 2차 전지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로 수급이 이동을 해야지 정말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양한 중소형주, 중소형 섹터들이 다 함께 달려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신증권에서 분석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주들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3분기에는 갈 수 있다라고 그거 이제야 얘기하네. 리포트가. 나는 이제야 얘기해. 내가 저거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제야 가네. 정말 너무 빨리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6월달 초반은 그래도 다 상승했었어요. 네. 6월달 다 초반에 상승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빠졌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에코프로빔이 또 최저가 찍었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도 상승했으니까 우리 리포터대로 얘기하면은 또 어차피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도가 상승하면은 우리가 이런 리포터 썼다고 하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자랑해야지 자랑하고 또 우리 증권 주식 그거 쓰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 속이 보입니다. 근데 전문가님도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해서 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과거에 5월달, 4월달에 빠진 2차 전지는 무조건 6월 초반에는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까지 상승했었어요. 근데 저기 경상북도입니까 포항이 그쵸. 영인만 네. 그 영인만에서 갑자기 대왕고해가 나타난 거예요. 대왕고래가. 대왕고해가 나타나니까 네. 그 수급이 탄력이 빠질 수밖에 없죠. 수급을 다 수급만 먹었어요. 이게 다 빠야먹는데요. 그래요. 그럼 당연히 빠져볼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너덜너덜 해버린 겁니다. 노돌노돌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이제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내년까지도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대신증권이 분석을 했고 지금 2차 전지주 PER로 따지면 뭐 PER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2022년에 저점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다고 해요. 전문가님은 지금 2차 전지주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 당장 매수해도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다.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2차 제가 전지는. 생각하는 종목이 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보면 배터리 아저씨인 줄 알겠네. 에코프로하고 네. 에코프로비엠, PM,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LNF,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니어즈, 에코프로 머티, 그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네, 저는 지금 이렇게 5개를 생각하고 5개.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우량주로 생각했을 땐 이 종목 5개예요. 포스코 어디 갔나요? 어디요? 포스코.
포스코요? 엠텍이나 뭐 포스코 DX나. 그건 중소형주잖아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1조 원 이상 다 높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포스코 MT 이런 종목들 5개 종목이 상승하면은 네. 어차피 포스코 MT도 같이 다 상승해요. 같이 따라간다. 같이 상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빼고 지금 우량주 현식으로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에코프로도 많이 빠졌고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리튬 가격도 다 상승되고 있고 오. 그리고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예전 그 가격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3분기, 4분기에도 적자는 나올 겁니다. 아. 적자 나올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2차 전지가 적자가 나올 거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가이더스가 어차피 3분기는 더 실적이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다. 좋아질 것이다. 그 네. 기대감에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DCST 5월 PD님 그 TCST 5월 30일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5월 30일 기준으로 차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TCC 스틸과 에코프로. 네,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어제 최저가를 찍었나요? 네, 그리고 와. 에코프로비엠이 30일부터 최저가를 찍었고 6월 1일부터 갭 상승이 나왔고 에코프로도 갭 상승이 나왔고 네. 모든 2차 전지 우량주들이 그때부터 상승이 됐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우량주들이 상승하면서 또 중소형주들이 같이 상승했죠. 5월 31일.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다. 자,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날 우리 TCST 햇빛도 안 보였습니다. 정말 6월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네요. 네, 5월 30일 날 얘기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근데 차트 모양이 굉장히 뭐 비슷하네요. 진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5월 30일 날에 TCST도 최저가를 찍었고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도 그때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맞네요. 최저가를 찍었어요. 네. 에코프로비엠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TCST하고 에코프로하고 같은 차트 현식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종목들만 같은 현식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같은 현식으로 저렇게 올라갔어요. 다른 2차 전지도. 네, 다른 2차 전지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 자, 여기서 피디님 에코프로비의 오늘 최저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네, 에코프로 BM은 저점을 좀 낮추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최저가를 다시 찍었어요. 5월 네. 30일 기준을. 네. 근데 그 차트 TCST 5월 30일 기준으로 43,000원을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TCST는 54,000 몇백 원입니다. 53,300원입니다. 54,300원. 54,300원입니다. 하지만 네. 5월 30일 날은 43,500원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43,500원 때 에코프로비엠은 최저가를 찍었고 지금의 에코프로비엠은 또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TCST 같은 경우는 10,000원이나 올랐어요. 10,000원이나 올라간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움직이면 TCST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53,000원에서 6,000원까지는 6만 원까지는 에코프로비엠이 또 반등하면은 6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좀 혹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네. 기술적 반등은 TCST 32%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네. 최고네. 네. 근데 최근에 대왕고해가 갑자기 나타나서 대왕고해한테 잡아먹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같이 빠졌던 거고. 네. 그러면 즉 5월 30일 기준으로는 에코프로비엠 최저가 찍었고 네. TCST는 43,000원이었는데 네. 지금은 에코프로비엠이 최저가 그때도 하고 똑같이 최저가를 찍었고 네. 지금 TCST는 43,000원이 아니고 54,000원이 하는 거지. 뭔가 느낌이 옵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비슷한 듯 다른 게 바로 에코프로 BM은 지금 저점을 낮췄고 TCC 스틸은 5월 31일 저점보다 10,000원이나 높은 가격에 지금 현재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시기에 2차 전지주들 너무 많이 빠졌고 그동안 대장주였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올라갈 텐데 TCC 스틸도 똑같이 올라갈 텐데 지금 이거보다 더 크게 네, 올라갈 더 크게 것이다.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네. BM보다 네, 그리고 주가는 기술적 호재료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안에 엮여 있는 섹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어허. 동해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가스가 올라가면 흥구석유가 올라가고 네. 한국석유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6월 달에 제일 크게 상승했던 게 TCC 스틸이었어요. 32% 상승했거든. 32%? 네, 2주 동안.
2주 동안 그렇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대왕고양이한테 먹혀서 그렇지. 네. 근데 아니다 다를까. 네네. 삶이 또 죽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네네. 기회는 3번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또 니비아가 리비안. 폭등했네. 와. 리비아가 폭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에코프로비엠도 반등할 타이밍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될까요? 주가가 쏘는 날만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응. 7연속 아, 순매수입니다. 맞아요. 지금 기관이 7거래일 연속으로 응. TCCT를 매수를 하고. 기관이 7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은 이미 저는 게임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윗꼬리는 안 달렸어도 오늘 리비안이 프리마켓에서 산장을 해주고 주가가 급상승되면은 내일 또 TCT는 상승해줄 거고요. 거기다가 내일 에코프로비엠이 또 상승하면은 분위기 타서 같이 올라가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은 TCT는 못해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63,000에서 4,000원까지는 또 그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7월달에 이제 4680 원톤형 배터리의 네. 캐파 그 공장 증서에 대해서 네. 20톤 기존에 생산을 했던 TCCT는 이제 40톤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40톤까지 올라간다는 이유는 두 뭐냐면은 배나. 중국에서 이제 원톤형 배터리를 유럽에다가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걸로 원톤형 배터리를 전 세계가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TCT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TCCT일 주가가 54,000원대인데 앞으로 64,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지금 퍼센트로 계산을 해보니 약 2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익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비밀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 지금 남은 시간 한 4분 정도 됩니다. QR코드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방송 시간 4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에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미국 대선 수혜주를 찾아라라고 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픽을 했는데 바이든 수혜주는 전기차 그리고 이 대마초 관련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석유가스 관련주라든지 뭐 가상화폐, 방산 관련주 이런 게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꼽았다고 해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떨어져야겠네. 그래야 오. 바이든 쪽이 전기차 그래야- 관련주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아직은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네, 아닌가요? 아직은 좀 우세합니다. 네. 아직은 좀 우세한데 네.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우리 국내 정치는 바이든이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트럼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에 부시진 않거든요. 부시진 않아요. 부시진 않아요. 네. 어차피 차가 나중에 내연기관으로 다 바꿀 거라는 건 미래에 다 알고 전기차로 있기 때문에 바꾼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전기차 관련주가 상승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관련주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방송 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네. 방송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낮방송이 이제 4년 동안 방송해서 방송이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밤에 저희가 11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방송 시간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11시에 하고 그다음에 또 밤 11시에 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화요일날 10시에 11시에 하는데 이게 뭐 눈만 뜨면 방송해요. 월요일날 그래요. 화요일날. 윤지은 아나운서 이틀 동안 얼굴 3번 보게 생겼어요. 한 번 봐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동안 점심 방송은 너무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4년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진솔하게 방송을 했고 어떻게든 낮에 이 주식 방송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낮에 방송에서 그나마 진솔하게 갔던 거는 저희 방송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4년 동안 잘 관리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신 우리 이재용 PD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2년 되면은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1시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님이 4년 전에 맨 처음 방송 나오실 때 우리 테마주의 시선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방송 오기 전부터 오늘 마지막 3시 마지막 방송이라고 굉장히 눈물을 글썽이셨는데 저희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또 밤 11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그래도 일주일에 4번이나 여러분들 만나뵈러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마주의 시선 4년 동안 4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